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하나의 계절,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총성 없는 격전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가 됩니다. 바로 이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선거 열기로 뜨거워질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선거요? 가만히 있어봐. 그때가 학생 때였으니까 학생 때 그때는 사전 투표 제도가 없어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버스 타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투표하고 올라왔던 기억.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예. 그게 대학생이었으니 그때가 19살이었나 그렇게 한 40년 됐죠? 벌써 40년 됐네. 40년 전에 첫 투표를 했었죠. 알죠? 만 18세. 고3도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만 지나면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많이 긴장을 했고 떨렸어요. 왜냐면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잘못 투표하면 무효표가 돼버리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또 선을 넘어갈까봐 또 신분증을 챙겼나? 아니면 그 투표용지 몇 번을 접어야 되는 거야. 혹시나 무효표 될까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설레이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촬영하느라고 못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근데 사전 투표 제도가 있어서 그럴 일은 없죠. 글쎄요, 투표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참정권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니까요. 근데 이 투표권의 역사에 우리가 모르는 역사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의 내용입니다. 1948년 최초의 선거를 보통선거로 치른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권자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가벼운 투표용지 한 장이 유권자의 손에 닿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짚어보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If you want peace, remember wa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안녕하세요. 야. 저 또 왔습니다.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좀 헤맸어요 오다가. 왜냐면 전쟁 기념관으로 오라 그래서 조금 이상했거든요. 왜요? 분명히 우리는 선거 기념단인데 여기로 왜 오라는 거지? 약간 좀 헷갈렸어요. 진짜 헷갈리네 진짜. 아니 선거하고 전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네 진짜. 네. 근데 선거하고 전쟁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먼 주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온 이유 모르죠? 잘 몰라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분? 궁금하죠? 특별한 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죠? 오, 궁금해요. 가시죠. 갑시다.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알았어요. 전쟁과 선거라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 전쟁기념관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잠시 파라과이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요. 참 아비가일 씨는 국적이 파라과이죠? 파라과이. 네, 맞아요. 파라과이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해요?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는 한국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 후보들 선출이 되면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가서 득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비가일 씨는 한국에서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 원래는 참여할 수 없었는데 없었어요? 요즘은 파라과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투표하셨겠네요? 아니에요, 못 해봤어요. 응? 왜요? 지난번에는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지 17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과이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쪽의 정치 상황도 잘 모르고 신중하지 않게 아무나 고를 수 없으니까. 아무나 고를 수 없으니까 아. 다음 선거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 투표할 예정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도 재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재외 선거하면 꼭 이분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분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자, 이쪽으로. 네. 우리나라 재외 국민이 처음 참여한 선거는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의 국군이 파병되기 시작하면서 약 4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선거권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후 해외 부재자 우편 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보장했지만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한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참정권 확대 운동이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마침내 2009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는 야 베트남 파병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대들 여기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이 있다. 와. 야.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 그 순간을 기억하는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나요. 네. 근데 듣기로는 그 베트남전에 네. 참전하셨었는데 어떻게 베트남전에 참전? 네, 제가 간 것이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65년 9월 달에 맹호 선발대로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갖고 28개월 동안 큐논, 나트랑 이 지역에서 작전에 투입됐었죠. 근데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참혹하고 6.18 상황도 많고 근데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또 선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선거가 67년도 4월로 기억을 되는데요. 그때 저희들 태어나쯤에 아, 태어나도 안 왔네. 아, 그러셨나요? 전 87년생. 네. 이제 그때는 제가 맹호 부대에서 이제 십자성 부대로 나트랑에 있었습니다. 걸로 이제 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선거를 하게 됐었죠. 전투는 상당히 치열했어요. 우선 그 청룡 부대는 짜빈동 전투라고 해서 아주 큰 전투였는데 그 승리를 했습니다. 또 맹호하고 또 청룡 부대는 투요화에서 오작교 작전이라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로 만나는 작전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빼트공들이 많았죠. 그걸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서로 악수하고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것이 선거가 있었던 그 해였습니다. 근데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어떻게 선거 투표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전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선거를 한다는 그 지시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작전 끝나는 전우들은 일단 부대로 귀환을 했죠. 그 이제 그러고 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십자성 부대 막사를 막 짓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선거 초도 하려면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투표소도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막사를 지었었어요. 그 막사에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요. 그렇게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작전에 들어온 우리 전우들이 막사 그 앞에서 옷을 이제 전투복 이렇게 이렇게 털고 이렇게 서갖고 대열을 서서 투표한다고 줄을 서 있는 그런 기억이죠.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외 투표라는 게 있지 않았을 텐데 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네. 상상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그 재외 투표라는 건 그 현지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투표를 할 적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44년생이니까 예. 그 당시에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야, 외국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네. 그 전쟁터에서 생애 최초의 선거를 했던 그것이 어찌 본다면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구나.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이게? 처음에 이제 뭔가 선거하러 해서 줄을 서서 이제 있을 적에 야 전투 중인데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있지를 않고 투표지를 보내온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겠다. 그렇게. 근데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투 속에 있고 이제 전쟁 중에 사실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정신이 없을 텐데 아, 또 한국에 있는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대통령 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애국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베트남전에 참전하러 가셨을 때 이미 애국심은 뭐 그렇죠. 엄청나셨죠. 네. 한국은 베트남전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4년부터 휴전 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수많은 군인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둔 부대에서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21살에 베트남에 파병됐고 전역 후에는 신문기자로 활동했다는 권준희 선생에게 선거의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해외에 있을 때도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예,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제가 한번 에피소드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투표하러 이제 막사로 들어가갖고 투표용지를 딱 받는 순간 투표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눈물이. 맞아요,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정말로 생각을 해주는구나 하고. 개개인 한 명당 다 어떤 주권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소중하구나. 그 이렇게. 투표하기 전에 눈물이 먼저 투표용지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닦고 기표를 하고 나오면서 한창 바깥에 나와서 생각을 했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전부 가슴속에 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래서 전투에서도 강인하게 나갈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이 그 한 표에서 뭐 남들이 볼 땐 뭐 투표 한 표라는데 거기서 받는 그 한 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긍지였습니다. 지금 그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은 뭐냐? 투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서도 우리는 전쟁터에서 나와서도 전쟁을 하면서도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한 거다. 전쟁하면서 했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기억하라.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저도 파라과이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외국인으로서 사실 지난 파라과이 선거 투표 때 참여를 안 했거든요. 대사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는데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선거 때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960년대 이영만리 타국으로 향한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은 국군 해외 파병의 역사를 열며 베트남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1966년부터는 수많은 간호사와 광부가 당시의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 개발 정책에 따른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로 향했는데요. 이후 이들이 해외에서도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그 첫 단계가 선거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한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주권 재민.
이것을 실천하는 길이 선거이자 투표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월남에 갔을 적에 선거를 했고 전쟁도 했지만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전쟁터에서 보낸 한 표의 가치가 쌓여 이제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장병은 선거 2주 전 재외 투표를 할 수 있고 훈련소의 훈련병 등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2년 선거부터 우리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묵묵히 이어졌고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정권 확대에 출발이 된 법과 제도가 선거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을 빛낸 사람들을 선거 기행단이 만나고 왔는데요. 이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 인쇄된 곳입니다. 이거 점자 공보물이 제작되는 데라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점자 적이 인쇄. 없어서 점자 인쇄 이쪽인 것 같아요. 인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 번도 본 적 없어가지고. 자, 들어가 보시죠. 김준영 점역 교정사를 통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제작 과정을 들어보았는데요. 여기가 그 점자 공보물이 제작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무슨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그 묵자본 한글 파일을 점자 파일로 점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점자 공보물이 제작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비장애인들 보면 생각지 않아도 집으로 공보물이 날라오잖아요. 선거철 되면. 그렇죠. 시각장애인도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선거를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점자형 공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작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때요? 아, 이게 점자로 되어 있고 뭔가 두꺼운 모양이다 보니까 아, 비싸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경우는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요? 네, 우와. 어떠한 거냐면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낙선을 하게 되면 선거비를 보존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몇 프로 이상 투표를 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경우는 100%다 국가에서 지원이 돼서 보존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점자형 공보물의 제작 비용과 발송, 우편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상관없이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점자형 선거 공보물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 후보자들 중에 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선거에 보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퍼센트를 보면 적게는 10% 초반, 많아봐야 30%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와, 그럼 그럼 그- 진짜 널리 알려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들이 이걸 안 하는 후보들은 손해잖아요. 당연하죠. 비용이 다 보전이 되는데. 그럼요. 아, 이 방송 보고 나면 100%에서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제작 과정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아, 바로 네. 여기에 있다고요? 네. 여기가 여기에 점자 숨겨놓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숨겨놓으셨어.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 제작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계들이 바로 점자를 찍어내는 특수 출력기입니다. 와, 이런 데가 있네. 와, 신기해. 여기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와. 지금 보시면 점역이 다 돼서 인쇄를 하고요. 인쇄되어 나온 공보물을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와, 네, 예, 왜냐하면 한글 파일을 점자로 바꿨기 때문에 점자가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오타가 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오독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오독이 있으면 보시면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아까 컴퓨터 보셨지만 그 위치를 찾아가서 바로 고치고 재인쇄를 하게 됩니다. 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점점점점점점 너무너무 많은데 네.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거 어떤 분이 검사를 하세요? 아, 그 제가 검수를 하고 있는데요.
점역 교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점역 교정사가 검수를 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한글 파일을 점자로 바꾸는 건 점역, 그리고 그것을 뽑아서 검수하고 고치는 걸 교정. 교정. 그래서 점역 교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공보물이 네, 시각 장애인분들의 참정권에 네, 영향을 주나요? 네,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선거철에 공보물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그럼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보라는 거야? 짜증을 내고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시각장애 갖고 있지만 집에 점자로 된 점장 선거 공보물이 오면 왔네 하고 점자를 느리게 읽어도 잘 못 읽어도 내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선거에 막 참여를 하려고 하고 뭐를 막 물어도 보고 네,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네. 주네요. 이렇게 열심히 제작하시다가 네. 아 이럴 때는 힘들다 하는 순간도 많이 올 텐데 네. 언제쯤 그래요? 아비가일 씨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상태? 저는 시각장애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전혀 몰랐네요. 오 전혀 네. 몰랐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요. 네. 지금 시각장애를 갖게 된 지 4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장애로 힘든 점은 제가 스스로 잘 극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만들면서 너무 답답한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도 장애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점자를 못 접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답답함만 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점자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모양을 손끝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슥슥슥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 하시면서 네.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보람차다. 그렇죠. 하시면서 뿌듯했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 받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차고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만들고 검수하고 집까지 배부까지 할 수 있다는 일이 시각장애 참정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고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뿌듯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힘든 속에서도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멀리 찾아와 주셔가지고 점자로 된 선물 한번 준비해봤어요. 선물이요? 네. 저희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요? 이게 약수할 수도 있지만 명함이에요. 네. 그리고 이야. 아비가일. 네. 와.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써 있냐면 위에는 대한민국, 그 밑에는 선거, 기행단. 네, 기행단. 기행단 써 있고요. 우리 이문식 선생님은 배우 배우 이문식 네. 써 있고요. 우리 아비가일 씨는 방송인 아비가일 우와,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처음 봐요. 정말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데요, 이게? 네. 정말 세상에 감사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명함입니다. 와 이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잘 되겠네요.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니까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얀 종이를 가득 채운 점자들만큼 선거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시간과 정성이 느껴졌는데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확대 노력은 방송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히 될 것 같아요. 이분 보세요. 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맞춰보세요. 손 모양 이렇게 뭐예요, 하시는 지금?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뉴스 보면 옆에 동그란 거 조그맣게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손 제가 둔다 수어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수어. 수어요? 네네네. 저는 야구장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사인 보내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어는 제1의 언어입니다. 때문에 선거에서의 수어 방송은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에서 처음으로 수어 통역을 맡았던 안석준 수어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방송 통역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화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마스크 착용하시. 아, 수화 방송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수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화라고 할 때는 손의 움직임만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농인들은 표정을 봐요. 표정. 입술이 제일 먼저, 아니고요? 입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우선적으로 보고 표정과 플러스 수화를 봅니다. 그래서 전달이 표정이 없을 때의 수화하고 표정이 있을 때의 수화가 전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통역할 때는 항상 표정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좀 보여주세요. 그 표정 없이 손으로만 그리고 표정도 같이 하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수화를 이렇게 하는데 네. 자동차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빨리 가면 오. 그래서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많이 맥혀요. 그래서 표정의 변화와 그다음에 수화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어인가요, 정확하게 수화인가요? 정확히는 한국 수화 언어입니다. 그럼 수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걸 거네. 줄여서 수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고 법 이름은 그렇게 돼 있고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래서 한국 수화 언어가 또 다른 말로 수어.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 수화 언어법에 의해서 공용어로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수어 통역 또는 자막을 함께 방영해야 하는데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이지만 남모를 에피소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데 대통령 수어 이게 할 때하고 일반인 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긴장되잖아요. 그래도 에피소드가 생길 것 같아요. 긴장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예. 혹시 그런 거 들려줄 수 있나요? 사실 이제 2002년 대선 때부터 수화 통역을 해보면 메시지가 어려워요. 메시지. 왜냐하면 토론회나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강연과 이런 것들이 축약된 부분들을 방송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 나오기 이전에는 개별해서 이건 어떤 거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다가 토론회 되면 이게 함축적으로 그렇죠. 언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의 배경을 왜 얘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해외에서 이 수어에 대한 방송도 하나요?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해외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수화 크기가 우리보다는 좀 큰 데가 좀 많죠.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수화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정도까지 그렇게 차지돼요? 크게 하고 심지어는 청각장애인의 투표를 위해서 반 딱 가르고 한쪽은 수화를 설명하고 한쪽은 텍스트 요 부분 이렇게 해서 투표하세요라는 걸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 참정권, 또 투표권 이런 관계는 거기에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일단 수화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약에 대해서 누가 잘하는지 정보가 받아들였을 때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집마다 후보자의 공약과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전단지가 나오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문자를 제공했는데 수화까지 하면 이중 제공 아닐까라고 그런 것들 많이 하셔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문식 배우님께서는 영어를 몇 년 정도 배우셨죠? 영어 많이 배웠죠. 중학교, 예. 고등학교, 대학교 하니까 뭐 10년 정도 10년 배웠죠. 하셨죠. 영어 좀 그러면 해요. 아예. 미국에 있는 관공서 서류 보면 이제 다 이해하시죠? Do you speak English? 그럴 리가요. 그렇죠. 이게 그 행간에 들었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농인한테 문자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10년 오래 했어도 간단한 대화를 해도 그 행간에 있는 내용 그걸 잡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수화 통역이라는 것들이 그거를 그래요. 지원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 사실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수어 배울 수 있나요? 그럼 간단한 수화 배워볼까요? 네. 내는 대통령 선거니까 우리가 투표 꼭 하세요라는 수화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투표는 이제 왼손으로 이런 동작을 해요. 자, 여기 보면 투표함에 넣는 그 부분. 이게 투표함이에요? 예. 투표. 자, 그럼 이건 뭐냐면 그 투표용지. 투표용지. 그래서 한 2번 정도 넣으면 이게 투표라는 그렇죠, 개념을 투표. 쓰고 있습니다. 두 번. 오케이.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수화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꼭 하세요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 두 아. 가지를 합해서 투표 꼭 하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투표. 투표 꼭 꼭 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약속한 투표의 순간, 그 안에는 선거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씨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봐왔지만 이번에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이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까지 바뀌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요. 저에게 주어지는 투표 용지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 그렇죠. 저는 아쉽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 열심히 여러분 투표하세요! 이렇게 홍보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가일 씨를 비공식 홍보 대사로 추천할게요. 진짜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 크고 작은 노력이 모여서 한 표의 투표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 저도 아비가일 씨도 여러분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의 약속된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이야기, 보통의 선거가 이룰 새로운 미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NC 여기 좋았는데. NG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 알았어요. 예. 사실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하나 혼자? 사왔어요, 그랬네. 아. 원래 혼자 먹어야 맛있대요.